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개인 방송에서 처음으로 치아 얘기가 아니라 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 소개도 하고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글귀 같은 거 같이 읽어보면서 제 생각도 좀 공유하고 싶고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괜찮은 책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마음의 공부를 시작했다. 네, 마흔 참 애매합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이 뭐랄까 사는 게 참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사는 것에 정답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자이신 김병수 원장님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 박사이신데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서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읽고 힘이 난대요. 저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책에 나온 많은 중년분들의 사연에 공감도 하고 위로받았던 시간입니다.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40대 분들에게 읽으면 되게 힘이 될 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프롤로그 책 제목이 이제 곧 마흔이 될 서른과 마음은 아직도 서른인 마흔에게. 이거 진짜 예상도 안 했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속내를 들킨 느낌이고, 근데 프롤로그 첫 문장이 어퍼컷을 날립니다. 마흔에게 고통은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50년간 고해성사를 해온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마흔은 상실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놓아주고 결혼의 낭만도 사라지고 우정도 퇴색하고 야망은 힘을 잃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붙들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중년의 삶이란 슬픔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들을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책을 쓰셨대요. 나만이 힘들다는 착각?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마흔이 되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40, 50대가 가장 공황장애가 많고요. 어쩌면 당신도 그레고리 잠자. 그레고리 잠자는 카프카 소설책 변신의 주인공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되죠.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돌보고 안타까워하지만 나중에는 징그러워하고 아무도 돌봐주려고 하지 않고 짐이 돼버리죠.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을 때 제 아들이 어린이가 읽기에 각색이 됐던 어린이용 카프카 변신을 딱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다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그러면 빈 병에 효자 없다고 다 짐꾼 취급하고요. 사실 그런 걸 꼬집는 소설이죠. 저자는 조언을 해주는데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레고르 잠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더 많이 소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할 때 이 대목이 참 좋았는데요.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이 참 좋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만난 많은 중년 남성이 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더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분이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유흥으로 즐기거나 골프나 치면서 보내는 것은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열심히 다녀서 우리 딸 시집갈 돈이라도 모아두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조그만 장학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저처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배우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인생의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인생의 소명이란 게 딸 시집갈 돈 마련과 같이 아주 개인적이고 소박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사실 처음 알았어요. 내 삶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 대목도 되게 좋았던 문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직이 잦았던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력을 보고 남들이 자신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길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직 경험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게 되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회사는 나를 치약처럼 끝까지 쥐어짜더니 다 쓰고 버렸다 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직장 생활을 풀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했던 지위에 오르지 못했던 직장인이 내 삶은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치열한 경쟁에서 끝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냈다고 이야기할 때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저를 감동시킨 문장이 이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멋있는 말이죠.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로 자기 삶을 꾸미느냐. 네.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니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역사로 만들 줄 아는 힘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비슷한 맥락 같아요. 과연 내 인생을 다룬 영화가 끝났을 때 저는 저의 캐릭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울 수 없다는 것의 의미, 세울 수 없는 것, 남성 발기 말합니다. 남자의 정력은 성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근원적인 생명력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섹스에 집착한다고 해서 쾌락만을 쫓는다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누군가와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섹스입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했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생리적인 변화래요. 그래도 뭔가를 노력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랍니다. 몸은 체중을 줄이고 마음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없애라는 거죠. 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람이 강하다. 이 대목도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 처리가 꼼꼼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직장인이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면 묵묵히 고민을 들어주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순한 양이 되었다가 자녀를 훈육할 때는 호랑이 같은 아빠가 되기도 한다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완벽주의자, 푸근한 친구, 순종적인 남편, 호랑이 아빠라는 자기 개념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속성들이 공존할 때 자기 복잡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자기의 특성과 역할을 다채롭게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 복잡성이 커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요.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건강하게 버티려면 자기 정체성이 복잡해야 한대요. 자기 복잡성이 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자기 개념들이 자신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뜻이래요. 이것도 몰랐어요. 복잡한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래요. 시간이 주는 놀라운 치유. 이 대목도 같은 의사로서 저자를 되게 존경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의사로서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절감하곤 합니다. 고통에 빠진 이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도 위로도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의 힘을 믿고 우리 기다려 봅시다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고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참 의사로서 되게 겸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여기 글귀 중에 또 하나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40대 분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되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까요? 되게 이 대목 좋았어요. 너무 지금 당장 힘들다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나에게 관대할 것.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스트레스의 정의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제각각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현실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을 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소재가 자신에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풀어보겠다고 무턱대고 달라들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는 자꾸 불청객처럼 자꾸 찾아오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신에게 다정하게 해주래요. 그래 잘 견디고 있어 라고요.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즐긴다면 이 대목도 제가 느낀 게 많은데 마흔 이후의 심리적 과제는 관대해지는 거래요.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약점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자질을 획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것, 중년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저도 진료할 때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어떤 실수하거나 그러면 무슨 이런 실수도 하냐면서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40대인 분들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아래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직원들한테 너그러워지는 자질을 획득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들어봤고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다 이거 소개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라는 내면의 신호래요. 칼 융이 했던 말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10월 24일이 제 첫째 서윤이랑 셋째 서희 생일입니다. 제가 집에서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 케이크 커팅하고 생일 파티 노래 불러줘 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이런 생일 때 이런 케이크 사가지고 가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와이프가 케이크 사서 같이 생일 파티 하자고 연락을 해줬거든요. 아빠 역할을 되게 많이 못하는데 제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준 집사람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